소비자 심리도 개선이 돼서 이러한 점이 바이든의 재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계의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뭔가 그 조지 포먼과 알리의 대결을 보는 것처럼 정말 아마 지금은 알리하고 조지 포먼 잘 모를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오래된 그림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 이코노미스트지에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이 보이는 것보다 높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하게 됐는데 이 결과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네, 지금으로 봐서는 뭐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격돌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뭐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뭐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은데요. 그 최근에 로이터가 2월 1일 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월 기준으로 해서 미국인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직무 만족도 만족한다. 비율이 38%라고 합니다. 작년 12월에는 40%였는데요. 더 낮아지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NN이 2월 1일 발표한 미국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현재 투표를 한다면 유권자의 49%가 트럼프를 지지, 그 다음에 45%가 바이든을 지지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바이든이 그 선글라스 낀 모습은 잘 어울리는데 지지율은 낮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건 트럼프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트럼프한테 좀 뭘 배우려고 할까봐 또 걱정이, 그러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네. 트럼프가 저렇게 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미국의 이제 유권자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분석해야 되겠지만 또 미국 진보진영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그냥 트럼프의 인성을 배우려는 그런 움직임 없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나쁜 배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의 네로한테 뭘 배웁니까, 그죠? 네. 경제와 선거의 관계를 연구한 그 조사를 보면 유권자들의 경제 성과에 대한 의견이 선거 결과에 매우 중요하고 유권자들은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경제가 뭐 생활의 기본이니까 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물가 상승률이 14.4%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이 1984년 이후 어떤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왜 많은 미국인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운영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명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뭐 닉슨이 케네디하고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그 연방준비제도 총재에게 당신 때문에 졌다. 금리 올려서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양적 완화를 해서 경제 부양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가 됐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 됐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80년도에 레이건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의 대선 때도 역시 뭐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1964년에서 2016년 미국 대선 결과를 분석한 조사를 보면 대선 결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선거 직전 6개월 동안의 경제 성과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보고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 기간보다는 그 대선 직전의 6개월 기간, 그러니까 대선의 바로 앞의 기간의 경제 성과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크리스토퍼 아엔이라는 분하고 레리 바텔스라는 두 명의 정치학자가 현실주의자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그 책을 냈는데요. 이 책에 이제 그러한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은 대선에 있어서는 선거일에 가까운 최근의 경제 성과가 그 이전의 경제 성과보다 훨씬 더 연관성이 높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인들이 아마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거일 현재 자신들의 감정을 기준으로서 투표를 하고 그 이전에 그 임기 동안 전체적으로 느꼈던 감정은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네. 있다. 그래서 미국의 자료를 보면은 대선 선거일 이전에 2분기 동안에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의 증가율, 그러니까 물가와 소득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소득의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당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분석이 그 미국 대선에서도 유효하다면은 뭐 현재 바이든이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당선 가능성이 꽤 높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보다 그래서 높을 수 있겠다는 것이 그런 경제적인 전망을 봤을 때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가 최근에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2022년의 상반기에는 약 7.7%까지 높아졌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는 약 2% 수준대로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물가가 2024년 올해 그렇게 아주 높아질 가능성이 사실은 뭐 크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소프트 랜딩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경기 침체가 없이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4분기에는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연율로 해서 1.9%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1.9% 증가라는 것이 올해에도 계속된다면, 그렇다면 대선 직전 2분기 동안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1.9%가 증가하는 것은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 시와 유사한 수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보면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의 경쟁자인 밥돌에 비해서 유권자 투표에서 8.5%포인트를 더 얻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레이 페어 예일대학 교수, 경제학자 이분에 의하면 그 대선 결과에 있어서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집권당 전체 임기 동안의 물가 상승률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얘기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근데 특히 또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억은 굉장히 오랫동안 간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 이런 것이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과거 그 2022년에 높은 그 물가 상승률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았던 것이 지금 현재를 보면은 이제 그 소위 소프트 랜딩을 이야기를 하면서 물가 상승률도 많이 낮아졌고 경제 성장률도 미국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이전에 높은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들의 기억을 좀 나쁜 기억을 갖다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과거에 높았지만 올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그러면 그 과거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억이 아무래도 조금 희미해지고 최근의 인플레이션 기억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에서는 대선 때 가면은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높았지만 대선 때는 바이든의 대통령이 보다 많은 유권자 투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제가 뭐 연인하고 비슷해서 헤어진 연인보다는 지금 연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일단 유리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의 경제 심리가 나아지고 있는데 미시간 대학교에서 조사한 그 소비자 신뢰도 지수를 보니까 2024년 1월에 78.8, 202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네요. 그래서 2023년 11월 61.3에서
지난 2개월 동안 29%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인의 경제 심리가 아직 그 나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최근 급격히 나아지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대표적인 미국의 경제 심리 조사가 이제 미시건 대학교에서 하는 조사인데요. 2024년 1월 78.8인데 이는 이 조사가 1978년부터 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그 평균 수치보다는 7% 정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그 소비자 심리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급격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그 소비자 심리에 미친 영향이 네. 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 영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은 2024년에 물가 상승률이 만약 2.5%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심리에 미친 영향이 2022년 중반 물가 수준이 가장 높았을 때죠. 물가 인상률이 그때에 비해서는 70% 정도 감소하고 또 현재보다도 한 50%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요. 그 물가 인상률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심리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심리도 개선이 돼서 이러한 점이 바이든의 재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어느 사회나 보면 고소득층보다는 뭐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더 많은데 네. 뭐 물가에 다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선거 결과에 직결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처럼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이 높일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사실 선거라는 것은 경제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또 미국 대선에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거기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